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1타 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광복절 앞두고 신임 독립 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 격화되고 있습니다. 반응도 좀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반발이 더 거세지는 모양새인데요. 여러 가지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강점으로 하여금 나라가 발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광복절을 부정하고 건국절을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의미로 말한 뉴라이트가 아닙니다. 임시정부와 김구 선생에 대해서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내가 바르게 설명해 드린 것이지 나는 광복을 부정하거나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뿌리채 뒤흔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폭거입니다. 분명한 정부의 입장을 공포를 해주고 이 인사가 철저히 잘못됐다는 것에서 철회하라 이게. 네, 인사를 철회하라. 광복회 기본적인 그런 소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아까 발언에서 보셨지만 나는 뉴라이트 아니다.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배 정당화시키지 않았다. 이런 입장들. 오늘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하여튼 모든 문제의 이제 핵심은 김영석 관장이 자기는 뭐 건국절 동의하지 않는다, 임시정부 부정하지 않았다 하는데요. 부정을 했거든요.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을 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영토 밖에 있었고 상해에 있었다 이거죠. 국민도 그다음에 없었고. 국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고 영토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요. 1919년 3.1 기미독립운동으로 시작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비방한 적 없다 이러고 그다음에 건국절 반대한다 이러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법통인 임시정부에 대한 견해가 임시정부는 정부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논리와 다른 궤변으로 포장을 하더라도 김영석 관장은 독립기념관장을 할 자격이 임시정부 법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있었던 거는 분명히 인지하고 독립운동도 충분히 자기는 한 번도 표명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그때부터 정부가 시작된 건 맞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맞는데 국제법상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시정부는 우리 정부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망명정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통을 계승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국제법상 인정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영토, 주권, 국민 이게 없다는 건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정리가 끝난 문제예요. 그다음에 망명정부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도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국 독립선언이 1776년도에 있었는데요. 정부 출범은 그 12년 뒤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망명정부로서도 뭐 5개 요건이 있어요. 그게 뭐 이제 선거가 있느냐, 정당이 있느냐, 뭐 등등등인데 임시정부는 그거를 다 헌법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법통으로 임시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갖췄기 때문에. 이런 논쟁은 이미 다 정리되고 끝난 문제인데 그 근원적인 것을 부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자격이 없다는 거고 거기서 파생된 건국절 반대하느냐. 그냥 그분 논리라면요. 건국절 반대하면 안 돼요. 근데 본인은 반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은 48년이지만 대한민국이 건국된 거는 임시정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통을 현재 계승한다는 것이 헌법에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3.1운동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대한 부정, 대한민국 법통에 대한 부정,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은 뭐 김구 선생 비방한 적이 없다, 뭐 건국절 제정은 나도 반대한다 하더라도 예. 이분은 그럴 이 궤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종찬 광복회장 일단 뉴라이트다. 그래서 안 된다. 임명 초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건데 같은 입장이신 거예요? 뉴라이트보다 더 교묘한 거죠. 임시정부 법통은 이 부정을 해놓고 예. 난 건국절 반대다 그러니까 이 뉴라이트는 이 논리는 그냥 직설적이고 솔직하기라도 한데 자기들 주장에 대해서 뭐 건국절 48년도 1948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예. 뉴라이트. 근데 본인은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건국절 논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심도 저 본인이 속이는 사람이죠. 일종의 당사자는 이제 절대 뉴라이트 아니다 이렇게 부정은 했지만 수정된 뉴라이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뉴라이트보다 더 교묘한 거죠. 뉴라이트는 건국절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근데 나는 건국절 반대한다고 김영석 관장은 얘기해놓고 뉴라이트가 건국절을 주장하는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건 임시정부 법통 이 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임시정부 법통은 부정하고 나는 뉴라이트 아니다. 건국절을 제정하자는 논리에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심도 속이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뉴라이트보다 더한 분이죠. 알겠습니다. 김현석 광장 앞으로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첫 번째 공식 결정이 광복절의 경축식 취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기념관 자체적인 광복식 경축식인데 그 부분을 취소하고 정부의 그 행사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 잘못된 거죠. 해왔던 거잖아요. 독립기념관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이것을 안 하고 정부 행사에 참석을 한다. 그거는 일단은 관례를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관장에 대한 어떤 이 문제 제기가 더 커지는 거고요. 관련 노조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있는 일을 해왔던 것을 안 하고 만들었고,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논거도 사실상 독립운동에 대한 부정, 임시정부 법통에 대한 부정, 그다음에 거기에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김구 선생하고 같이 함께. 이게 그 논리를 자기가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제 궤변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런 분이 기념식까지 경축 기념식까지 해왔던 것을 안 하니 더 문제 제기를 받는 거예요. 네.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독립운동가 단체죠.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번 인사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이 회장과 윤 대통령 인연 참 오랫동안 길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사석에서 윤 대통령이 아버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편지를 3번이나 보냈다. 50년 인연 때문이 아니라 국민된 입장에서 대통령의 큰 부담 될 일을 막으려 그런데 그런 서신에 응답이 없어서 모욕감을 느낀다. 이종찬 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정부 행사 참석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건국절 논란부터 그다음에 지난번에 홍범도 장군 육사 흉상 이전 문제부터 이종찬 회장님이 그때부터 아주 강력하게 현 정부의 그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김영석 관장 문제가 정점을 찍은 거예요. 특히 관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광복회장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배제됐잖아요. 예. 후보군 중에 한 명이 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로. 근데 막상 김영석 관장은 본인 논문의 공동 저자들은 또 심사위에 추천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앞뒤 안 맞는 일들을 하니까 이 정부 들어서 1년에 독립운동 내지는 우리 이제 이 적통 법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행동과 모습을 보였을 때 강력하게 질타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이 김영석 관장 문제로 정점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종찬 회장께서 아예 그냥 선을 걷잖아요. 건국절 제정 없다라고 예. 정부에서 선언하고 임명 철회하라고 이 두 가지를 그랬죠. 걸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냥 적어도 광복회 이종찬 회장 또 광복회는 이 정부의 이런 의식이나 이런 정책 이런 모습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강을 건넌 이런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더 이상 이제 뒤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일단 정당들도 이제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야육당까지 총체적으로 나서서 임명 철회하라 이런 결의안까지 낼 정도로 보이는데 이게 과연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미 이제 이 임명이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사임시키는 건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방침이죠. 근데 이제 더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적어도 우리의 역사 문제, 또 이제 법통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가 끝난 문제인데 예. 이걸 부정하는 사람을 관장으로 임명을 하고 또 이 분야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당에서 제가 보기엔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예. 여당에서도. 근데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것이 오히려 좀 의아스러운 일이고요. 방금 그 얘기 하셨는데 여당에서 일단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거나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김기현 의원 정도 그리고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정도 발언을 내놓고는 있는데 보통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현안들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데 여기에 대한 일단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예. 보통 이제 여당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누구를 지명하거나 임명했을 때 야당이나 또 이런 데 이제 반대가 있으면 옹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옹호하는 사람이 김기현 전 대표하고 신지호 전략위원장 정도다. 이것도 좀 특이한 일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침묵하고 있는 여당의 다수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했는데 야당이 막 공격하고 반대하면 옹호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스탠스가 애매해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내놓지 않고 혹시 사면 얘기 때문에 반대 입장 김경수 지사 관련해서 후반부에 저희가 얘기를 나눌 측면도 있는데 거기서 약간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약간 부각될 뻔했기 때문에 숨고르기 이 측면 아닐까요? 그런 점도 예.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부담스러운 점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이번 김영석 관장 임명 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 정쟁의 문제나 정치적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정통성과 또 이런 이제 역사에 대한 어떤 부정이고 그분이 관장이 됐는데 이건 정치적인 문제를 떠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목소리를 내줬어야 되는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더 안타까운 거죠. 네, 보통 어쨌든 한동훈 대표 여당 대표고 용산에서도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을 텐데 언론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되면 여당 대표도 신임 여당 대표고 이제 국민 눈높이 강조했기 때문에 분명히 용산과 뭔가 대화를 뒤로 물밑으로 주고받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저는 최소한 김경수 지사 복권 문제로 예. 사실 저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대통령이 고유한 사명권을 예. 여당의 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처음 있는 일. 그렇죠. 예. 사면을 건의하는 그렇죠. 거는 보통은 있어도 건의한 적은 있죠. 왜 예. 대통령이 이렇게 복권을 시키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당에서. 야당에서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했을 때 이게 뭐냐 이게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면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벌 총수들에 대한 특혜 사면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럼 뭐 여당 대표가 대통령 사면권 행사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예. 또 한동훈 대표 측의 인사 예를 들어서 김종혁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 반대도 못하냐 이거 어버이당이냐 이런 표현까지 하니까 이거는 예.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당 대표가 반대하는.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그 얘기는 저희가 진행되고 후반부에 더 밀도 높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동훈 대표 입장도 지금 복잡한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입장, 정부도 적절히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대통령실 입장.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원래는 독립기념관장을 맡은 관례가 있었는데 그 관례가 이번에 깨지는 바람에 혹시 이종찬 회장이 총대를 메면서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 건국절 재정, 그럴 계획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인식? 아니 저는 첫 번째 정부의 멘트 있잖아요. 독립운동가 후손이 기념관장을 맡던 관례를 깨서 집단 반발한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후손 안 시켜줘서 반발하는 것처럼 해서 저게 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사안이 발생하고 충돌이 발생하면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꼭 저런 엉뚱한 실수들을 해요. 일종의 밥그릇 뺏었다고 지금 반발하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 있다. 지금 그런 표현 아니에요, 예. 지금. 그런데 좋단 말이에요. 독립운동가 후손이 맡아왔던 관례가 깨졌다 하더라도 문제 없는 사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뭐 반발이나 왜 우리가 하던 예. 거 왜 뺏어가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은 문제 많은 사람을 특히 독립기념관장 자리에는 정말 원천적으로 이 부적격한 사람을 해놓고 예. 수습해야 될 정부가 저런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관례가 깨져서 저렇다고 하고 있으니 더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광복절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이어서 이제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 떨어졌다는 광복절 특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얘기랑 좀 맞물리는 측면이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김 전 지사 어떤 입장을 내놓았는지 원래 이랬습니다. 2022년 12월에 그때 형이 한 5개월 정도 남았던 걸로 기억해요. 사실은 그때 안 나오고 싶다 이런 입장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오늘 입장이 최종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복권이 된 거죠. 이미 자연인이 된 상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 원론적인 입장 그리고 성찰하겠다.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이제 2022년 당시에 소위 말해서 가석방 토론서를 김경수 전 지사가 제출을 했죠. 예.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2년 실형받고 다 살았어요. 그게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낑겨넣기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사면 복권 뭐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는 저런 입장이었다고 보고요. 예. 아무튼 사면이 됐어요, 당시에. 근데 복권을 또 떼놓고 사면만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순대로 제가 보기에는 한 거예요, 윤 대통령이. 사면했고 복권 안 됐으면 그 다음에 복권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하고 입장이 김경수 지사가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제 환경들이 역력히 드러나는 이제 멘트라고 보고요. 예. 지금은 김경수 지사가 로키죠. 복권이 됐다는 의미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선거에 나온다. 정치인에 있어서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복권이 됐다는 것은 다시 김경수 지사가 정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환경이 획득된 건데 그런데 여기서 김경수 지사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이런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로키로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어떤 입장 정도를 낸 거고요. 그거는 아주 침착하고 신중하게 잘 대응하고 있는 국면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여러 뭐 반응이 좀 시끄럽습니다. 용산도 그렇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특히 이게 처음에는 야당 블랑카드 아니야?
균열 조짐 아니야? 이랬다가 나중에 봤더니 이게 여당 쪽 입장에서 불똥이 막 튀어가지고 한동훈 대표 반대하고 용산 쪽에서 불쾌하다,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이런 입장.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 국면 보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예. 대통령의 그야 고유한 사명권을 집권당 대표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면 집권당 대표가 사면 잘못됐다. 저거 안 하면 좋은데, 복권 안 하면 좋은데 이런 견해를 개인적으로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독자적인 사명권이잖아요. 근데 야당도 아니고 여당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막 치고받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례적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가 왜 이거를 공개적으로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한동훈 대표 측에서 반발을 하고 반대를 하고 왜 그럴까? 예, 그리고 약간 확정 가능성을 좀 낮추려고 노력한다는 뉴스가 나왔다가 바로 또 중진들도 입을 모았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반대한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 이거는 예. 정치적인 해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대통령의 복권, 단순히 그걸 보고 저건 아닌데 했으면 속으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예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왜 그럴까? 그러면 이 김경수 지사의 복권 카드가 야권 분열용이다. 뭐 이런 이제 해석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만약에 치더라도 예. 이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한동훈 대표 차기 불가론 이런 걸로 김경수 복권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소위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최종심이 아니면 1심, 2심 유죄를 받아도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그럼 무죄 받으면 당연히 출마를 하는 거고.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편안한 상대일 수 있어요. 여기에 지각 변동이 오는 거거든요. 김경수 복권은. 어떤 상? 상대방이 바뀔 수도 있는 아, 예. 특히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유죄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 바뀌는데 이 바뀌는 사람이 이재명 한동훈 대결 구도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다고 보는데 예. 왜냐하면은 뭐 입증이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는 압도적인 일극 체제라고 할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지만 정당 지지율이나 이재명 대표 차기 대선 지지율은 답보 상태거든요. 예. 내지는 일부 하락하고. 예. 그래서 이건 확장성이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가장 편한 상대라고 상대적으로 편한 상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에 이제 변화가 올 가능성이 하나 복권으로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가 소위 부산, 경남, 이쪽 영남권에 그러니까 경남도지사를 했고 또 서부 경남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역적 기반이 있죠. 국회의원은 또 예. 김해에서 했고. 예. 그래서 지역적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거든요. 현재의 지지도보다 앞으로 포텐셜이 있느냐 없느냐. 지지율이 쭉 치고 올라가고 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잠재적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김경수 지사는 그것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대선가도 대선 구도에 지각 변동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한동훈 불가론이 여권 내에서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촉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재명 이번에 당대표 선거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소위 말해서 친윤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압승을 했잖아요. 예. 대표 선거에서. 그 왜 그래요? 현재는 상대방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있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 정도가 돼야 상대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내일에는 뭐가 있냐면 차기 대선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 정도 돼야 이재명 상대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의 문제에서 친윤들이 반대를 하고 한동훈 대표 안 된다고 하고 김건희 여사 문자 읽고 소위 말해서 제꼈다는 그 문자 공개도 되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도 예. 압도적으로 1차에서 끝내버렸거든요. 이게 오늘 현재 시점에서는 상대방에 이재명 대표가 있고 내일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존재에 대한 보수층,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압도적인 선택이었거든요. 이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지지층 내에서
이 판이 흔들리면 한동훈 불가론이 나올 수 있다. 거기에 윤한 갈등을 넘어서잖아요. 이건 한동훈 발로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대통령의 사명권에 대해서 그렇죠. 정면 반발한 거기 때문에 기존의 윤한 갈등하고는 다르게 한동훈이 도발을 한 거예요. 먼저. 예. 그러면 이거는 뭐냐? 윤한 갈등을 넘어서서 신구 권력의 하나의 그 충돌이 드디어 수면 위에서 전개되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한동훈 지지율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빠져나가면서 또 대선 후보 환경이 바뀌거나 바뀔 가능성들이 제시되면서 한동훈 갖고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은 못 만들어도 누구 대통령 안 되게 하는 거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제가 보기엔 그걸 감지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 장성철 평론가가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정치라는 게 럭비공 같아서 어떤 사안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했는데 이번 카드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전 대표 바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일단 여러 차례 비공식 통로를 통해서 계속 김경선 지사 복권 요청했다. 근데 여권 관계자 아니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적 없다. 계속 부인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내가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했다. 예.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고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주는 거죠. 민주당에서 대통령실에 김경수 지사 복권과 조국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여사를 얘기했다. 예. 근데 뭐 여러 차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얘기를 했으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다 그랬겠죠. 근데 저는 적극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도 뉘앙스를 느끼겠어요.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그러니까 이런 여러 용어를 차례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아무튼 뭐 전달은 한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를 빌어서 보면은 의사 타진이 왔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의사 타진이 왔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하고 정경심 여사를 사면 복권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이랬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조금 우선 여러 차례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하.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했는지 그러나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달한 것도 직접에 해당된다고 간주하더라도 정경심 여사 어떻든 다른 정당의 대표의 부인이거든요. 예. 이것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면 복권해달라고 전달을 했다? 그러면은 조국혁신당에 일단 타진하거나 물어는 봤어야죠. 근데 조국혁신당에서는 우리는 뭐 요청한 적도 없고 뭐 의견을 물어온 적도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어요. 예. 그러면은 이건 또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강도가 낮고 뜨뜻미지근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뭐 생각.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이렇게 보여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달한 거는 그거는 뭐 팩트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은 없지만 이 질문은 좀 드려야겠습니다.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쟁이 가장 치열한데 정봉주 의원의 발언에 가장 큰 주목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안 여쭤볼 수가 없어가지고. 예, 어제 3개 얘기하셨어요. 지금 전당대회 지금 최고위원 2등인데 이재명 팔이 무리를 뿌리 뽑겠다. 예, 내부에 암덩어린 이재명 팔이 잘라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 혁신 시작하겠다. 그 전에 흘러나왔던 얘기는 이제 어쨌든 최고위원 회의는 만장일치제 아니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박원석 전 의원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고 그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 전 대표 애정하는데 이 말은 했지만 일단 당내 이재명 팔이가 누굽니까? 예. 그거는 모르겠. 다 팔고 있으니까요. 누가 한 사람만 지칭하기가 어렵죠. 지금 다 팔잖아요. 그리고 정봉주 의원이 명팔이 뿌리 뽑겠다고 하니까 최고위원 후보들 전원이 일제히 또 저거를 성토를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다 팔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이요. 하여튼 재밌는 이제 워딩이거든요. 박원석 전 의원이 공개한 이제 소위 말해서 수석 최고위원의 김민석 최고위원을 이재명 대표가 밀고 있고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것도 조금 스무스하지 못하거든요. 거기에 정봉주 의원이 서운하죠.
이재명 대표를 오랫동안 그래도 도왔던 분이에요. 예. 정봉주 대표가. 친명이죠, 확실히. 정봉주 예. 의원이. 그래서 뭐 친명 아닐 때부터 도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콩꿍 갖고 막 이렇게 할 때 가장 이렇게 앞장서서 돕고 옹호했던 분인데 1등 수석 최고위원을 너무 노골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운하고 기분 나쁘죠.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가 박원석 의원을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사실 유무와는 상관없이 첫 번째 현재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득표력에 하자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지지자들로 그득 찬 전당대회에서 이재명한테 반기를 든 형태의 후보가 돼버리니 아니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은 계산력이 빠른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네. 이해할 수 없고 몹시 서운하죠.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사석에서 뭐 했다고 만약에 친다면 여러 군데서 얘기했다는 이게 거 아닙니까? 공개되면서 이제 바로 이 득표율에 하자가 생긴 거 그럼 아니에요?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좀 더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를 원래는 노결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달라지는 조짐이 보여졌고요. 호남부터 보여졌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정봉주 파동이 나면서 정봉주 득표력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해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당 혁신이 시작된다.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이재명 발의한 분들 뿌리 뽑겠다. 이걸 당 혁신으로 지금 규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대 끝나고 내가 그런 명팔이 뿌리 뽑는 당 혁신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 이재명 대표를 계속 문제 제기할 수 없으니까 현실적인 득표력 때문에 그거에 지장이 오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명팔이를 끌어들여서 앞으로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도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사실은 정봉주다운 얘기지. 사실은 이재명 파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걸 수 있다. 승부 걸었다. 이재명 이름 석자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명팔이라는 게. 그래서 이재명 이 독주 체제 여기서 명팔이 하는 거 이거 다 한 묶음이죠.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투쟁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이고요. 그래서 제3의 가상 인물이 등장한 게 명팔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여쭈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오늘의 시간 관계상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